쌍욕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런 것은 잘 배워서 김정은도 어디 가서 기분 나쁘면 쌍욕 마구 날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1일 한북 청진 조선소에서 5,000톤급 구축함이 사고로 넘어지자 북한은 이를 하루 만에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이고 신속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실은 이를 통해 김정은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런 대형 사고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은둔의 왕국답게 철저히 은폐하는 데 급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지 실은 속마음이 새까맣게 탈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진 조선소를 내려다보는 위성의 눈 때문입니다. 북한이 청진에서 신형 구축함을 곧 진수할 것이라는 사실은 사고 이전에 공개됐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요란하게 진수식을 벌이다 넘어지는 사진이라고 잡히지 않겠습니까? 옆으로 들어놓은 구축함 사진도 사고 직후 전 세계에 공개됐을 겁니다. 즉 김정은이 이를 숨기려 했다면 더 큰 망신을 샀겠죠. 사고 발생 직후 북한이 쓰러진 구축함에 파란 방수포부터 덮은 것 역시 위성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즉시 들어다가 어디다 숨기고 싶었겠지만 5,000톤급 배를 어떻게 자유롭게 옮기겠습니까? 김정은은 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국가의 존의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것이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존의는 우리는 높고 귀한 자리라는 뜻으로 쓰지만 북한에서 존엄과 위상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의 존엄과 위상을 누가 인정해 준다고 깎일 것도 없는 존의를 들먹이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 쓰러진 구축함을 보면서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내일 이것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대책은 내놔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왕 알려질 바엔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계기로 내부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수식에 참가했을 수천 명의 눈 때문입니다. 북한은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 보니 과거부터 소문이 언론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소문 전파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휴대전화까지 광범위하게 도입된 오늘날엔 구축함 사고 소식은 막기 어렵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퍼지다 보면 대개 더 나쁘게 변질됩니다. 구축함이 침몰했다고 와전될지도 모르니 차라리 한 달 안에 수리가 가능한 사고라고 전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북한에선 망신스러운 소식을 노동신문에 실으라고 지시할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어린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축함이 넘어지는 것을 본 김정은은 처음엔 노발대발 욕설을 퍼붓을 겁니다. 원래 김정일도 어디 가면 쌍욕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런 것은 잘 배워서 김정은도 어디 가서 기분 나쁘면 쌍욕 마구 날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진정되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것이고 또 내일 사고 소식과 내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전국에 공개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이런 지시가 없었는데 어떤 간부가 노동신문에 자의적으로 이를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구축함 사고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이 위성을 매우 의식한다는 점, 그리고 위성에 대한 공포가 앞으로도 김정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성이 없던 김정일 시대엔 모든 사고는 무조건 은폐가 원칙이었지만 김정은 시대엔 숨길 수 없는 사고는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원칙이 새로 정해진 듯합니다. 공개의 원칙은 위성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로 판단하겠죠. 북한을 지켜보는 위성은 일정한 주기로 사진을 찍습니다. 한국의 정찰 위성은 2시간마다 북한을 촬영하지만 이 사진은 민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는 상업 위성 사진은
촬영 시간 간격이 더 큽니다만 이번처럼 하루 만에 수습할 수 없는 구축함 사진이나 아파트 붕괴 등 대형 사고 현장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위성이 찍을 수 없는 광산 침수나 미사일 발사 실패 등은 계속 은폐의 영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북한이 공개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접할 때 위성에 들킬 수밖에 없는 것인가 혹은 아닌가를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역시 진화하는 위성의 촬영 능력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상업 위성 사진 판매 회사는 1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찍은 위성 사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미국 콜로라도주 웨스트민스터에 본사를 둔 미국의 우주기술기업 맥사입니다. 구글로스가 맥사의 대표적 고객이죠. 맥사가 운영하는 위성은 9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촬영한 사진은 민간에 판매합니다. 한국이 최근 쏘아올린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지상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0.3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맥사가 운영하는 위성은 0.3m급은 물론 0.15m급의 사진도 찍습니다. 즉 한국의 최신 정찰 위성에 비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밀이라며 정찰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데 맥사의 위성 사진을 보면 굳이 비밀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냐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찰 위성 발사에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민감하지 않은 사진은 판매해서 일부 예산은 회수하는 것이죠. 어차피 맥사가 찍은 사진이나 한국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이나 가끔은 포커스가 다르다는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요? 맥사의 위성 사진은 0.3m급 해상도의 사진일 경우 1평방킬로미터당 200 내지 500달러로 갑니다. 고해상도는 더 비싸지만 저해상도 사진은 무료일 때도 있습니다. 서울 면적이 605평방킬로미터인데 0.3m급 사진을 매일 얻어서 비교하라면 저렴하게 산다고 해도 매일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6,500만 원이 듭니다. 서울보다 면적이 큰 평양은 829.1평방킬로미터로 알려져 있는데 평양 사진을 매일 얻으려면 최소 16만 6천 달러, 약 2억 2,800만 원이 들고 1년을 보려면 8,320만 달러, 약 1,140억 원이 듭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성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은 공짜 저해상도 사진으로 감시하다가 의심이 갈 만한 곳만 좁혀서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구축함이 쓰러진 사진과 다시 일어난 구축함이 수리를 위해 나진항 드라이독에 옮겨간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들은 김정은도 이미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 사고를 공개하는데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기술이 진보할수록 김정은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도 군사정찰 위성을 갖고 싶어 집착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이 정찰 위성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을 보면 또 어쩐단 말입니까? 부러워서 배만 아플 겁니다. 그리고 흉내를 내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 거칠에만 하다가 돈을 거덜내겠죠. 이번 구축함 사고도 따라가려던 뱁새의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위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할 것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룰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